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럽의 안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중립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중립국으로 그 어떤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던 중립국 핀란드와 100년 가까이 중립국의 위치를 지키던 스웨덴마저 러시아의 위협 앞에 더 이상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러시아가 먼저 반응을 보이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정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우크라이나처럼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며 실제 러시아의 군사 장비 일부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핀란드가 가장 난리가 났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침공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핀란드의 언론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act King.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인 유럽연합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EU 소속 국가들의 국민들은 EU 내의 다른 국가들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하나의 나라처럼 유럽이라는 틀에 묶어두는 공동체인 유럽연합은 쇠퇴하던 유럽을 다시 한번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치명적인 결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로는 한 몸처럼 묶여있는 EU이지만 안보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결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EU 회원국이 어떤 나라에게 군사적 침략을 당했을 때 EU는 회원국을 지켜줄 수 있는 조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통합되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유럽은 27개나 되는 나라가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도 EU 회원국이 외국에 침공당해도 손가락만 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EU 설립 이전부터 유럽에 존재하던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군사적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EU 회원국이 나토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토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EU에만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동맹이 없는 나라가 유사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핀란드는 EU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나토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안보적으로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EU의 회원국이지만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지키며 현재까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여론은 나토 합류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립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최근 핀란드는 남성의 71%, 여성의 53%가 나토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의 핀란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토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핀란드에 대해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용히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동식 미사일 체계인 바스티온 P로 추정되는 무기를 실은 차량 2대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방향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난리난 핀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는 그 성능을 일찍이 알아본 핀란드가 48대를 구매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K9을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해본 핀란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용하던 자주포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성능에 매료되었고 한국에 추가적으로 K9 자주포를 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물량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는 K9 같은 고성능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는 핀란드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도 수출되었으며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마저 차세대 자주포로 K9을 후보로 올려놓았을 정도로 K9의 성능은 작다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K9을 100대나 구입했지만 K9이 더 필요하다며 200대를 추가 주문했고 호주와 이집트도 K9을 차기 주력 자주포로 채택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행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급한 대로 한국군이 쓰고 있는 K9을 그대로 구매해서 가져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비의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중고로 당장 도입해도 새 장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급하다면 한국군이 운용 중인 중고 장비를 바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할 경우 핀란드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사용하는 중고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1,000문 이상의 K9을 운용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K9을 생산하는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 운용 중인 한국군의 중고 K9을 우선 구매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군의 흑표전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단한 보체제는 지난 30년간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오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중심 국가들은 국방비를 축소하며 자국의 국방력을 마구잡이로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EU의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마땅히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은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한국군 하나만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전차의 생산 라인이 끊어진 유럽에서 새로운 전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K2 흑표전차는 바로 생산이 가능하며 유럽 전차들보다 가격과 성능이 우수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와 흑표전차 2대를 같이 테스트하면서 흑표전차의 우수성의 엄지를 찍혀 올리고 있습니다. 설원에서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앞질러 가는 흑표전차의 탁월한 기동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공과 현국 미사일도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공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현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인 스팅어와 제블린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게 직접 두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살상 무기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거절했지만 미국산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성능에 현재는 유럽 각 국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평화기간 동안 군축으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유럽이 다시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무기가 가장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국들조차 오랜 군축으로 인해 전차나 자주포 등 주력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닫아버렸고 부품도 단종되어 부품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종된 장비의 생산 라인을 다시 살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럽의 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가격으로 보는 사람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입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2의 세부는 우리 돈 450억 원 정도로 대당 90억 원인 한국의 흑표전차 5대의 가격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성능은 흑표전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흑표전차가 조금 더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 독일의 전차가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비싼 인건비와 닫혀진 생산 라인을 복구하고 새롭게 부품 생산 공장을 찾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만 비싼 비효율적인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차만이 아닌 대부분의 유럽제 무기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유럽산 무기는 과거 비싼 무기로 악명이 높던 일본 다위대의 무기를 훨씬 능가하는 최악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제 무기들을 보면 최악의 가성비라고 욕먹던 자위대의 무기들이 오히려 선녀로 보일 정도이죠. 또한 당장 무장이 절실한 유럽 국가들에게 언제 생산이 될지도 모르는 유럽제 무기를 사기에는 한나라지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무기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대안이 되고 있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각지에서는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문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